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행 계획 세우셨나요? 저 버니도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답니다. 정말 공항이 활기를 되찾은 듯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재작년 이맘때쯤 호주의 대형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스웨덴의 노르웨이지안 그룹 항공사 4곳이 파산 선언을 한다는 소식 기억나시나요? 항공업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되는데요. 어느덧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방역을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리오프닝 기대주 중 하나로 항공 및 여행 산업이 꼽히고 있다네요. 엔데믹을 겪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가 중요해진 시점에 여행 산업은 어떤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여행 산업 중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계적 공항 운영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공항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123.3%까지 급증하다 보니 여행의 첫 관문으로 거쳐가는 공간인 만큼 본격적으로 여객맞이 꽃단장을 하는 중이죠.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 혁신으로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데요. 2024년까지 인천공항 정구역에 스마트 패스 구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항공기 탑승 수속 절차에 여객 생체 정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탑승 수속 환경을 구현한다는 건데요. 비대면과 빠른 탑승 수속 처리로 이용객이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코로나19로 선호도가 높아진 비대면, 비접촉 등 언택트 트렌드를 디지털 기술로 공항 곳곳 적극 도입해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에 대비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제공항인 만큼 비대면과 여객 편의를 키워드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셈이네요. 타국에 비해 일찍 백신 접종 속도를 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투자를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 대형 항공사.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총 270대의 신규 여객기 주문과 함께 2026년까지 신규 채용 인력을 2만 5천 명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8조 8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경영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경영 의지를 보이게 된 이유는 최근 미국 내 국내선 여행 수요의 빠른 반등으로 국제선 여행 수요의 회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죠. 이에 미국 투자은행인 카우온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가장 선호하는 주식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여행업계 침체로 벼랑 끝에 섰던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 공략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인한 운수권 재배분과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개막에 따른 중장거리 노선 활성화라는 호재가 겹쳤기 때문이죠.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이뤄진 운수권 배분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을 배분받으면서 새로운 판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형 항공사의 독점 노선으로 운행되었던 터라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로 몽골 여행의 벽이 낮아져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길이 열리면서 대다수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공사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데 바로 날이 갈수록 치솟는 항공권 가격 때문이죠. 먼저 수급 불균형이 항공권 가격 급등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국제선 항공편 운항 횟수는 주당 420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11분의 1 수준입니다. 항공편 운항 횟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9배 이상 급증해 항공권 예약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5분 지식회에서 국제유가가 러시아 사태로 급등하고 있다고 전달해 드렸었죠? 요 며칠 새 조금 주춤하던 국제유가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항공사들은 손실 방지를 위해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최대 5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선 숨통 트인 여객 수요에 찬물 끼얹기가 될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운항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도 끝나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이 나올 테니 기다려보자고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감염, 새로운 변이의 출몰 등 위험 변수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처음 인류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곳과는 사뭇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정점을 지나 확진자 수가 안정화를 찾으며 한 해 여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스프링 브레이크가 다가오면서 여행업계에 활기가 돋고 있죠.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끝까지 살아남은 종은 강인한 종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제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공항 및 항공업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발견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그늘진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있기에 향후 항공업계가 더 높이 하늘을 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여행 콘텐츠의 질을 높여주는 여행사 리오프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상 버니였습니다.